10살 차이 나는 자매 이야기. 안녕하세요. 언니입니다. 동생입니다. 언니, 저희가 이번에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뭐죠? 바로 결혼과 육아입니다. 아,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결혼하고 육아를 하다 보니 지금의 내가 너무 좋은데 주변에서 결혼 안 한 친구들이나 20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은 하고 싶지만 딩크족을 하고 싶다던가 결혼을 아예 안 하고 싶다는 비혼주의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찐 20대의 초중반을 이루고 있는 동생이랑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오, 흥미롭네요. 확실히 결혼에 대한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새는 엠포 세대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청년들이 포기하는 것에 결혼과 육아가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가정 시간 이럴 때 막 인생의 단계 이런 걸 배우면 항상 결혼과 출산이 껴있었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양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비혼주의인 친구들도 있고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언니의 음, 친구들은 어땠나요? 저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 좀 더 어릴 때는 결혼하기 싫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 포함. 음, 아니면 아예 일찍 가거나 지금 동생 나이에 막 간 친구들도 있고 더 일찍 갔던 친구들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었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이제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씩 가다 보니 30대인 지금 요즘 결혼 안 한 친구들은 그래도 좋은 짝들이 있으면 다들 결혼을 생각하더라고요. 빨리 하고 싶어 하고. 음, 그래서 진짜 제 주변에 보면 요 근래 2, 3년 안에는 정말 많이 많은 사람들 결혼을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바로 네.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은 가정도 많습니다. 또 음, 20대 때는 결혼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네. 연애를 하다 보면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하면, 아니야, 나는 결혼을 아예 안 할 거야. 이렇게 했었었는데, 네. 그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어쨌든 동생은 지금 20대라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겠지만 그래도 언니들이 결혼 생활하고 있고 바로 옆에서 보니 생소하진 않을 것 같아요. 결혼에 음. 대해서. 아무래도 결혼, 그렇죠. 예.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일단 생각보다 언니 친구들이랑 제 친구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진 않아 가지고 신기해요. 근데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된 건 최근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아, 그리고 결혼에 대한 느낌. 저는 좀 요즘 시대에 맞춰서 보면은 조금 고지식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뭔가 결혼과 출산은 한 세트의 개념이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음, '결혼을 한다면 무조건 아이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우리 가족에게 받은 이 사랑을 저도 제 가정을 통해서 전해 주고 싶다 하는 그런 스윗한 생각도 어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음, 이제 저는 막 중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언니들이 결혼을 하고 육아하는 거를 옆에서 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결혼은 하고 싶었는데 뭔가 육아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세트의 개념을 생각해서 막연히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반면 언니들의 육아를 보니 아직 뭔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는 않았는데 육아에 대해서는 생각이 쪼끔 많아진 것 같아요. 아휴 이게 신생아 육아가 정말,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첫 조카가 또 쌍둥이였잖아요. 그래서 이 쌍둥이 육아를 처음 봤을 때 '아 나는 무조건 딩크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요새는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막 유치원도 가고 뭐 말도 잘하고 막 가끔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크는 거를 보면은
조카랑 싸워요? 아니요. 뭐 제가 도와주려고 하면은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근데 또 이제 그게 그 친구들이 되게 자주적으로 크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걸 보면은 또 뭔가 제가 대리적으로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음. 또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약간 제 아이를 좀 잘 키워낸다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출산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혼은 꼭 하고 싶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니까 제 주변 막 첫째, 둘째 언니, 오빠들이랑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막둥이들을 음. 보면 동생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아. 일찍부터 네. 육아하는 거를 바로 옆에서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쵸. 네, 육아는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너무너무 이해를 하고, 네. 근데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라는 말이 있듯이 육아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예전에 둘째 임신했을 때, 그때 당시 미혼이었던 친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내 주변에서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둘째까지 낳는 거예요. 어. 네. 저한테 왜 아기를 낳냐고, 아기를 낳으면 음. 고생하지 않냐고, 첫째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들다고, 결혼만 하라고, 육아는 막 비추라고, 이렇게 음. 말을 했다면서 저한테 네. 물어봤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친구는 일단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소리를 먼저 들었던 게 너무 안타까웠고, 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정말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주거든요. 부모에게. 네. 아이가. 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20대부터 성장해왔잖아요. 내 커리어를 쌓고, 내 삶도 발전시키고, 그랬지만 저는 항상 그랬어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아이를 음. 낳아 키우니까 그리고 또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성장함을 내가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 내가 너무 부족해 이런 느낌이 당연히 어느 부분에선 들겠지만 그러니까 엄마로서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내가 한 아이의 한 소중한 생명체를 정말 이렇게 키우고 있구나라는 그런 뿌듯함이 더 크게 음. 다가와서 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결혼 생활이랑 육아를 되게 극호로 보는 사람이고 네. 결혼 생활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육아 부분은 저는 참 저에게 이로운 점만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나 그렇군요. 가족들은 당연히 이제 저 당사자인 제가 뭐 너무 힘들어, 육아 너무 힘들어 라고 하소연만 하니까 이 부분만 듣고 직접 겪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꼭 그런 얘기만 듣고 아기를 낳지 말까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음. 언니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울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약간 이제 또 육아가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아이를 좋아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개인의 성향이 이 부분에서는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럴지 몰라도 아직까진 아이들을 다루기가 쪼끔 어렵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힘들고 고생이 많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또 성장을 한다는 말이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언니들이나 형부들이 결혼하기 전과 후 그리고 특히 아이를 갖기 전과 후에 달라진 모습들이 막 보여 가지고 저도 막 재미가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시간이 그만큼 흘렀으니 그냥
개인적인 뭐 언니들, 형부들로서 그런 개인적인 성장을 이룩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이들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 혼자만의 생각이 막 들어 가지고 음. 네, 이 부모로서의 성장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의 입장을 들으니 언니가 지금 육아를 하면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음. 요즘은 정말 행복하고 더 안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좋습니다. 맞아요. 육아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말 다르게 느낄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육아가 꼭 힘든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니 그 부분 이외에도 좋은 음. 점들을 많이 생각해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입니다. 네. 잘 전달이 됐어요. 이거는 시이모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시이모님 따님이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한다며, 본인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고통을 겪으며 낳기 싫다고, 아. 또 아이를 낳으면 일을 못하지 않냐며 본인은 커리어를 쌓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어쩌나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확실히 요즘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그 고통,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서 오는 희생 때문인 것 같아요. 육아를 하다 보면 특히 또 막 신생아, 그리고 영아,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커리어나 시간을 포함해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긴 하니까요. 저도 언니들의 육아를 처음 봤을 때 '딩크로 살아야겠다.' 아까 그렇게 다짐을 했던 이유가 아무리 내 애여도 '나는 이만큼 내 인생을 포기해 가며 키우기는 어렵겠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런 생각이 20대 때는 들 수 있어요. 왜냐면 나의 삶, 그러니까 내가 주체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음. 나의 삶, 나의 커리어, 이런 부분, 그리고 나의 아픔이 제일 음. 중요할 때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 주변 지인들도 그랬고. 근데 어느 정도 내 삶에 자리를 잡은 30대 분들은 완전히 비혼주의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네. 서서히 결혼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에서 음. 말했다시피 저희 친구들도 요 근래 2, 3년 안에 많이 결혼을 했고, 네. 이제 진짜 바로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는 친구들도 많아졌고, 근데 음. 또 요즘은 결혼 평균 나이가 늦춰지기도 했잖아요. 네. 어, 굳이 뭐 20대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저도 뭔가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30 대가 되면 결혼을 해 있을지 아니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지 또 출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참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육아하면은 앞에서 말했듯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꺼려지기도 하지만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확 몰려와서 약간 두려움의 영역이거든요, 저에게 육아는. 음, 아직 뭐 저는 뭐 결혼도 안 했으니 저에게는 너무 빠른 걱정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그쵸. 언니는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의 또 일종의 인생 후배로서 언니는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생각보다 결혼을 빨리 하게 됐어요. 네. 그냥 어느 시점에,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만나고 있었던 분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또 아기 부분은 저는 원래 아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남편도 근데 아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학생 때 만났지만 대학생 때, 그러니까 동거 아닌 동거를 했었어서 크게 네. 신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결혼하자마자 우리도 애를 한번
가져볼까? 이래가지고 큰 생각 없이 첫째를 아, 낳았던 것 같아요. 제 그랬군요. 답변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해야 한다. 아무것도 모를 때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런 말들에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제 어, 자신도 그랬었고, 너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재고 이러면 또 쉽지 않은 게 결혼과 육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음, 반면, 아, 저렇게 계획해서 저렇게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또 보면, 되게, 그래, 맞아. 계획적인 것도 너무 좋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아까 부담감이라고 네, 말씀하셨었는데, 저희 부부는 첫째 키울 때는 부담감은 없었어요. 네, 그냥 초반에 많이 포기해야 하고, 그런 게 쉽지 않았고,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부모니까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점차, 이게 근데 한 번에 내려놓게 되진 않고, 그냥 점차 음, 내려놓게 됐던 것 같고, 저의 지금 부담감은 이제 사실 유아기 영아기에는 네, 크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 이 아이와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이 아이를 어떻게 음, 행복하게 해줄지,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교육 부분이 들어가면 부담감이 확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거를 어떻게 음, 극복을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고, 네, 교육적인 부분 이외에 부담감은, 두려움은 사실 어른인 저도 인간관계를 정의 내릴 수 없고, 음,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네, 자라나는 이 아이가 친구들과의 관계, 뭐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사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고민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고민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이제 트러블이 조금 생긴다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가르쳐줘야 할지 이런 음, 부분이 고민이 되고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아, 그랬군요. 신생아, 특히 또 첫째를 낳을 때 부담감이 없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사실 그 모든 사람이 이제 갖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제가 그러니까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도 옆에서 봤을 때 언니는 또 알아서 조카를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다른 걱정을 하진 않았는데, 언니도 육아를 하면서 오는 희생이 힘들 때가 있었나 보네요. 그래도 엄마로서 포기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만큼 얻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깐요. 뭐 지금 행복하시다니 정말 다행이고. 근데 또 이제 첫째가 크니까 교육에 대한 부담감? 저도 확실히 올 것 같아요. 이게 또 아이들이 언젠가는 또 겪을 사춘기가 올 거고, 그 사춘기 기반이 되는 게 이 지금 시기에 아이의 정서일 텐데, 이게 좀 그쵸? 많이 불안하면 또 사춘기도 그만큼 불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간관계 어렵죠. 근데 이거는 약간 인생을 살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아마 평생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쵸, 맞아요. 또 엄마가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보통 사춘기 때부터 많이 겪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그 학교라는 본인의 세상에서도 느껴가는 것도 있을 거라, 그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돌아보는 방법을 좀 잘 알려주면 아무래도 좀 완만한 사춘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을게요. 뭐 저도 한 사춘기를 지나고 지금 그 사춘기를 돌아보고 있는 성인으로서, 아, 내가 더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드린 거니 잘 새겨듣는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본 결혼과 출산,
좀 어떠셨어요? 저희 동생과의 세대 차이가 조금 느껴지셨을까요? 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언니와 저의 주변 친구들 반응을 봤을 때 생각보다 이게 다르지 않아서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육아가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꺼려지는 저한테 이제 육아가 차원이 다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언니의 관점이 저는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선택했는데, 이 네. 주제를 선택했을 때 저의 생각과 저도 반응이 다르게 나와서 굉장히 놀랐고, 이런 결혼과 육아 부분은 현 시대에 반영이 되어서 그런 건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음, 뭐 정말 20대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30대가 되면 그렇게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게 자연스러운 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비슷해서 놀랍기도 했습니다. 저도. 음, 그리고 저 앞서 말을 했다시피 저는 결혼 생활과 육아의 극호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이 네. 행복함과 결혼 생활이 가져다주는 이 안정감을 널리 널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치만 강요는 음, 아니고. 아, 언니의 그 마음 이번 팟캐스트에서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주제 들고 와서 10년의 다채로운 세대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